좋은 아침입니다. 10월 8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타커 전합니다. 역마진의 직격탄 맞아서 떨고 있는 보험사 이야기부터 좀 하도록 하고요.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된 부분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집 사려면 저소득층은 월급을 다 모아도 48.7년 걸린다. PIR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PIR 같은 경우는 기준 어떻게 잡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잠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마진 직격탄, 역마진이라면 결국은 저금리 때문에 발생되는 이제 그런 그 보험사의 부담인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역마진의 핵심은 1990년대 판매된 이제 고정금리형 상품 때문이죠. 생보사 판매된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200조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생명, 그냥 하나생명이죠. 삼성생명, 교보생명 이러한 이제 주력 생명보험사들이 이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이제 그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3%대로 떨어진 지 꽤 오래됐고요. 이 정도 운용 수익을 내고 있는데 5% 8%짜리 고정 이율을 지급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내 돈 깎아 먹고 있는 돈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 금리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담들이 더 커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자, 오늘 이 신문기사에 보면은 올 상반기 생보사 당기순이익이 2조 12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4%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험 영업손실이 11조 8천억이 좀 넘고요. 이도 작년보다 4% 확대됐고 투자 영업이익도 5.1%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저금리에 따른 역마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고, 우리가 공시율 산정할 때도 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그 보험사의 그 운영자산 이익률이랑 지표금리를 더한다면 2로 나누는데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저축성 보험이 지금 판매되지 않고 있다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IFRS 17에 대한 이제 이런 부채 부담 때문인 것도 있지만 사실 이율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수당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보험사가 이걸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았죠. 당연히. 그래서 엄청나게 줄어드는데 그래서 보장성 보험으로 이제 판매를 턴을 했죠. 그런데 이 보장성 보험 판매하는 것과 저속 보험 판매하는 건 수익 보험료에 대한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과거에 저도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때 이렇게 한 가정에 이제 재무 설계를 해두고 자산 관리를 해드리게 되면은 사실 수익 보험료를 딱 한 가정 기준으로 보면 저축성 보험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으로요. 물론 이제 차이가 나겠지만, 그냥 보험사에서도 다 아시다시피 요즘 다 인구 고령화의 문제가 있죠. 경기 부진 있죠. 거기다 보험사들은 장사가 안 되니까 누굴 끌어들였습니까? 처음에 유병자 끌어들였죠. 그리고 틈새 시장 만들었죠. 치매보험이라든가 펫보험, 과거에는 손해율이 높아서 판매하지 않았던 치아보험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다가 상품 구조가 바뀌었죠. 다 아시다시피 저해지나 무해지 같은 상품들의 이러한 구조들도 바뀌었고 왜냐하면 효율성을 따라가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소비자들이 보험을 그냥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아니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장이 커졌습니까? 보험 리모델링 시장이 지금 가장 큰 시장이죠. 여기에다가 보맵이라든가 굿리츠 같은 빅데이터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이 시장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유전자 키트 같은 것 결국은 이 악화된 보험시장의 영업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뭔가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불완전 판매를 이끄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상품의 구조나 이런 것들 또한 보험사들 쪽에서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거죠. 결국 수익보험료가
이게 덜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투자 수익, 운용 수익을 내기에는 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 새로 이제 도입이 되면 이거에 대한 뭐 책임좀 이런 것도 쌓아야 되는데 결국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벌어들이는 돈은 없고 고가는 자꾸 줄줄이 새고 있는 거죠. 역마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정말 보험사가 어렵어요. 여기서는 뭐까지 얘기하냐면 과거 일본에 보험사 8개가 줄도산한 얘기까지 하면서 대한민국도 이런 형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뭐 이것과 지금 우리와는 좀 규모 자체라든가 원인 같은 것들이 조금은 차이는 나지만 뭐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전면 허용됐는데 일단 여기서 정리된 거를 잠깐 보면은요. 일단 방문 판매원은 3개로 나뉘는데 다단계 판매를 제한 그 방문 판매원들은 대부분 다 이제 상시 종사자로 해서 산재보험 확대되고요. 대여 제품 점검원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수기나 이런 거겠죠. 산재보험 되고 예전엔 특수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 학습지 교사만 되는데 모든 방문 교사 뭐 피아노 이런 거 다 되고요. 그리고 가전제품 설치하는 1인 단독 설치기사도 다 적용되고 운송업체 전속 화물차주 7만 5천 명 확대되고 특히 이제 과거엔 50인 미만이었는데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되고 그리고 1인 자영업자도 12개 업종으로 다 확대됩니다. 그래서 총 뭐 136만 5천 명이 뭐 확대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뭐 아시다시피 우리 그 보험 설계사들도 특고라고 해서 특수고용직 이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 이미 이제 산재 가입에 대해 그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가입률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10% 조금 넘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특히 자영업자 중에 이제 그 본인이 이제 그 1인 자영업자, 본인이 이제 사업주가 되는 거지. 이런 경우는요. 거의 3%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실효성 논란이 좀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13.7%고 1.4%네요. 그 자영업자는 더 심합니다. 뭐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이런 걸 가입 안 하냐면은 뭐 소득 노출에 대한 세부담이 되게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산재보험을 이제 사업주가 또 별도로 상해보험 들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실효성 논란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산재 쪽에 이제 그 재정 좀 튼튼하다고 합니다. 19 정도 쌓였고 연 1조 정도의 이제 그 적립금이 쌓이고 있다라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지만 여기 기사에서 보면 약간의 이제 정치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소득층 우리가 뭐 재테크 재무 설계할 때 많이 얘기하죠. 뭐 서울에 집 살려면 뭐 11년 정도 걸린다. 소득 담보화도 여기서는 월급 담보화도 48.7년 걸려. 그리고 서울 그리고 저소득층 뭐 다 아시다시피 PIR은 어떤 기준을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거는 소득 분위에서 이제 하위에 있는 20%를 얘기하는 거죠. 1분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잘 사는 사람들, 소득 이제 5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제 그다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년에서 3.0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뭐 소득 격차에 대한 문제들을 뭐 잡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PIR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이제 6.7, 2017년도 기준 6.7이고요. 전국은 5.6으로 나옵니다. 근데 뭐 사실 집이라는 게 실제 이런 통계 자료 같은 거를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통계 자료 약간 모호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 어떤 기준을 갖고 산출을 했냐면은 분기별 전국 해당 지역의 아파트 평균 가격을 갖고 했다라고 합니다. 뭐 해당 지역의 소득과 해당 지역의 어떤 아파트 가격을 갖고 나누어서 PR을 이제 그, 그 산정한 건데 뭐 문제는 이제 여기서 기사에서 보면 저소득층 갖고 48.7년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 그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니까 50년 동안 담화야 겨우 집 산다라는 얘긴데 뭐
굉장히 자극적이죠, 기사가요. 네. 뭐 어디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 또한 잘못된 기준은 아니지만 좀 자극적인 기사인 것 같습니다. 뭐 그 해외 같은 경우는 홍콩이 거의 20년이고요. 베이징 같은 경우도 17년 정도 걸립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시드니도 13년, 런던도 8.5년 정도 걸리고요. 도쿄나 뉴욕이 5에서 6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PIR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아주 높지는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어제 20년 만에 이제 같이 근무했던 동생을 만나서 강남의 분양사무실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방 2개짜리 빌라예요. 굉장히 잘 지어졌더라고요. 일단 현관문을 열면은 중문이 자동으로 쫙 열립니다. 그리고 뭐 커튼 같은 거 다 자동으로 여는 그런 리모컨 장치도 있고 뭐 하츠라고 해서 그 이제 그 주방 기구죠. 여기에 뭐 그 굉장히 잘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충전기도 있고 뭐 요즘 아파트들은 이런 시설들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가 굉장히 시설이 좋게 이제 따라가고 있고 그 옥상에 가면은 커피숍을 또 이 건물주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냉장고도 넣어 놓으셔가지고 거기서 커피도 마실 수 있게 하고 잔디도 깔아놓고 진짜 잔디 인조 잔디 말고요. 굉장히 잘 해놨는데 이게 방 2개짜리인데 금액이 6억입니다. 6억. 예, 그 차병원 사거리 근처에 있는데 너무 깔끔하게 꾸며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도 이런 집들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갭 투자를 하는 거죠.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전세 수요가 있는 거죠. 막 교통 지옥에 시달리는 그러한 분들이 뭐 전세금을 5억이라면 저라면 이제 뭐 어디다가 집을 사고 싶을 정도의 금액인데, 무튼 서울의 직장 때문에 이런 신혼부부들이 여기에 5억짜리 전세를 들어오고 나머지 금액을 갭 투자해서 여기서 이제 차익을 보는 건데, 무튼 강남의 이런 아파트 가격, 이런 지역에서 아파트는 뭐 10억이 훌쩍 넘어가니까 여기에 PIR을 적용을 하면 뭐 장난이 아니겠죠. 그리고 또 RIR도 봐야 되겠죠. 뭐 이제 그 월 소득 대비 나가는 뭐 그 이제 임대료인데 이런 거는 거의 20에 가깝죠. 어마어마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RIR을 봐야 되는 사람이고, 무튼 뭐 통계 자료를 볼 때는 이러한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확인하고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근하는데 날씨가 온도가 14도더라고요.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서서히 겨울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